콜레스테롤 약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치매를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이 뇌 세포의 구성 물질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박사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물, 특히 스타틴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기억력 저하나 혼동, 집중력 장애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일부 존재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치매와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기전, 즉 스타틴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복합적인 작용들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첫째,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 부족. 뇌세포, 특히 뉴런과 시냅스의 세포막은 상당량의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 시냅스의 안정성 유지, 수용체 작용 등에 필수적입니다. 스타틴이 전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서 간접적으로 뇌내 콜레스테롤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세포 간의 통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용성 스타틴의 혈뇌 장벽통과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같은 지용성 스타틴은 혈뇌 장벽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로 들어간 스타틴이 뇌내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거나 미세 신경세포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항염증 작용과 인지 저하 사이의 연관성.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틴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정상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미세교세포 활성 조절을 방해할 경우 인지 기능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넷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스타틴은 간뿐 아니라 뇌세포의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하는 CoQ10을 억제합니다. CoQ10은 뇌세포의 ATP 생산에 필수적인데, 이 수치가 감소하면 인지 능력과 집중력 저하, 피로, 사고 능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나한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박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집중이 안 되고 말도 자꾸 헷갈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가진단 수준에서 어떤 변화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자가증상 체크. 이름이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난다. 물건 둔 곳을 자주 잊는다.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한다. 말을 하다가 문장이 끊기거나 집중이 안 된다. 친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 계산, 시간 관리, 약 복용 같은 일상적인 업무가 버겁게 느껴진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가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스타틴 중단 후 회복된다는 보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약물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가 증상 체크가 초기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또는 자연요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하게 된다면 같이 좀 병용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세요. 스타틴 복용 시 혹시 모를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자연요법을 병행하는 건 매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그 역시도 근거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DHA,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주성분이며 시냅스 안정성 유지와 신경 전달 물질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 CD 결핍은 치매 유사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중 수치 체크와 보충이 권장됩니다. 생활 속 자연요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유산소 운동, 요가는 뇌 혈류량 증가와 시냅스 가소성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심호흡과 명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두엽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교류와 학습 활동 유지, 뇌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와 자연요법들은 스타틴 복용과 병행했을 때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한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양과 생활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키토산 복용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키토산 섭취도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맞습니다.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전략. 바로 그 지점에서 키토산은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키토산의 핵심 작용은 바로 흡수 차단입니다. 키토산은 양전하를 띤 고분자 식이섬유입니다. 반면 음식물 속의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산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부용성 복합체를 형성해서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즉,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과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1년 임상시험에서는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3.6%, LDL-C는 16.6%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Clinical Nutrition 2018년 메타 분석에서는 여러 RCT를 종합한 결과 키토산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0% 이상 감소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키토산의 복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에 섭취해야 효과가 큽니다. 그래야 음식물 속 지방, 콜레스테롤과 장내에서 즉시 결합하여 흡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사님 말씀처럼 식사와 함께 키토산을 섭취하는 것은 음식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연요법으로 특히 식사로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은 분, 약물 복용을 꺼리는 분, 예방적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과 병행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인 천연 콜레스테롤 조절 수단으로 키토산은 충분히 권장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